근데 캐주얼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럼 캐주얼 가시는 게 좋아. 반실사를 오래 했어요. 반실사로 가시는 게 당연히 좋지. 왜? 내가 알고 있는 범위가 이 정도면은 거기에서 퀄리티를 높이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솔직히 둘 다 너무 모르겠어요. 저는 한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무조건 반실사로 하세요. 자, 이게 왜냐면은 자, 안녕하세요. 자, 병우쌤의 다락방 28회. 자, 오늘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자, 게임회사 취업을 하려면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잖아요. 이거를 그냥 내가 뭐 순서대로 뭐 10장이나 15장 이제 안쪽으로 해서 이거를 그냥 쭉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내느냐, 이게 조금 계획이 안 된 채로 이제 포트폴리오만 오는 그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좀 좋은 이제 구성, 그 다음에 내가 좀 정리가 돼 있게 이제 해서 보내면은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이 우리랑 맞는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좀 잘 캐치할 수 있게 그 정리가 돼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보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당연히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면접과 이어지기도 쉽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셨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정리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오늘 요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근데 뭐 UI 하시는 분도 있고 배경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캐릭터 기준 이제 참고해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은 이제 그 장르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캐주얼이든 반실사든 이제 큰 틀 안에서는 뭐예요? 내가 판타지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SF를 할 건지 아니면 근미래를 할 건지 아니면 메카닉을 할 건지 되게 막 여러 가지거든요. 제가 포트폴리오 준비했을 때는 한 가지 그 세계관을 좀 정해놓고 했어요. 그때는 MMORPG가 조금 강세였던 시기여가지고 그 안에서 왕도 판타지 캐릭터들 있죠. 뭐 궁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세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들 때 큰 줄기의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내가 짜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SF를 잘하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뭐 판타지를 잘하는 회사인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계관에 맞는 스타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정리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스팀펑크 캐릭터를 하고 싶으면은 다 스팀펑크로 가야 되나요? 다른 쪽은 지원 못하나요? 이런 질문도 떠오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캐주얼 스타일이야. 그러면 반실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은 내가 지원 못할까요?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만들면은 최대 10개에서 15개 정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든 캐릭터가 동일하게 세계관을 통일해야 되나? 그리고 싶으신 거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 비율을 좀 따지는 게 좋아요. 왜냐? 내가 주력으로 할 수 있는 장르는 꼭 있어야 돼요. 주력으로 10개에서 15개 있으면 8개 정도는 내가 주로 다루는 세계관 통일시켜버리세요. 이거는 무조건 반실사로 해야 되나요? 저는 캐주얼이랑 같이 좀 섞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6개 내가 반실사 하는 사람이야. 반실사 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6개 정도는 반실사로 하세요. 그 다음에 2개 정도는 캐주얼로 하세요. 이게 좀 괜찮은 조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이제 한 7개 정도 남았죠? 저는 여기서 한 3개 있죠, 3개. 데포름에 많이 돼 있는 SD 캐릭터 해보세요. 그냥 작은 거 해보세요. 전에 우리 학원생 중에 이렇게 조금 잘해놓은 학생이 있거든요. 얘는 이제 약간 캐주얼 그림체잖아요. 근데 이렇게 슈퍼 데포름에 약간 작은 캐릭터 있죠. 귀여운 걸 잘했거든요. 요거나 아까 요거 작은 버전이죠. 요거 요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기존에 있는 캐릭터에서 요런 식으로 귀엽게 바꿔서 한번 해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게 은근 크게 어필이 됐어요. 이 학생은 이제 라그나로크 팀에 들어왔거든요. 얘 어렸어요. 24살? 24살인가 23살에 회사 들어갔는데 첫 회사 이제 그라비티로 라그나로크 팀에 들어갔죠. 라그나로크 약간 캐주얼인데 좀 약간 작은 느낌의, 플레이할 때는 작은 느낌의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좀 크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머지 4개 남았죠. 4개는 뭐 몬스터, 그 다음에 무기,
뭐 탈 것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러스트 한두 장 정도 추가하면 되게 좋습니다. 구성도 전략이거든 진짜. 자, 실사에 가까운 포폴은 이제 6개 실사하시고, 그 다음에 2개를 반실사인데 약간 캐주얼한 느낌 나게, 그리고 그러면 요 8개죠. 그러면 이제 밑에 7개는 반실사, 뭐 실사 느낌의 크리처 하셔도 되고 반실사 느낌의 크리처 하셔도 되고, 한 4개까지는 크리처랑 NPC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플러스 알파 일러스트.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죠. 시트는 여기에 안 끼나요? 시트 안 껴요. 시트는 여기서 내가 주로 하는 그 잘 나온 캐릭터 있죠. 여기나 여기에 이제 주로 잘 나온 캐릭터, 여기서 시트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트는 몇 장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시트는 뭐 1장으로 해도 되고 3장으로 해도 돼요. 내 맘이거든요. 그냥 이게 약간 그 잘 설명을 해주는 이게 컷이에요. 이렇게 1장으로 해가지고 옆모습, 뒷모습 이렇게 해도 되고, 간단한 버전으로 앞, 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 얘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은 앞모습과 뒷모습의 디자인이 입체적으로 설명이 잘 돼 있냐, 이게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갑옷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약간 복잡하게 그렸어요. 등 쪽에 엄청 큰 게 뭔가 달려있어. 그럼 떼가지고 그 앞쪽이랑 뒤쪽이랑 또 다시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장수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좀 복잡하게 그렸으면은 그만큼 이 디자인이 내가 설명만 잘 돼 있으면 됩니다. 설명만. 모든 캐릭터 다 시트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내가 시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세계관 정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만들었어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내가 그 반실사 메인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이제 반실사만 지원할 수 있나요? 저는 캐주얼이면은 캐주얼만 하고, 그 다음에 반실사는 반실사만 하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좀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내가 캐주얼이 되잖아요. 반실사 프로젝트인데 왜 캐주얼 요걸 보냈지? 라고 생각을 안 해. 이 사람은 이것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다음에 요즘에 그 MMORPG 느낌의 반실사 그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항상 미소녀 작은 캐릭터는 항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귀여운 요소는 항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캐주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반실사 캐릭터 6개 이렇게 있는데 캐주얼 캐릭터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SG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반실사 느낌인데 조금 많이 캐주얼한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거기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캐주얼 이게 약간 이 스타일이 되는데 반실사 느낌 하니까 이렇게 완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네? 라고 이제 참고 자료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캐주얼이면 완전 캐주얼을 생각하고 반실사는 완전 반실사를 생각하거든. 여러 가지 프로젝트 딱 까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건 반실사 느낌인데 캐주얼 느낌이 강한 애도 있고, 어떤 거는 완전히 이제 그 실사에 가까운 이제 반실사 느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다 중간지대에 조금씩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화풍이 좀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폭 넓다, 이걸 조금 어필하시는 게 요즘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말씀해드렸던 요 비율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그림을 처음 배우잖아요. 그림 처음 배우면은 항상 이제 고민인 게 스타일이야. 그지? 이 스타일 이게 잠깐만 할게요. 근데 진짜 내가 항상 물어보는 거는 그림 그린 지 얼만큼 됐어요? 항상 물어봐요. 그 사람이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뭘 제일 많이 봤고 뭘 제일 많이 그려봤는지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근데 캐주얼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럼 캐주얼 가시는 게 좋아. 반실사를 오래 했어요. 반실사로 가시는 게 당연히 좋지. 왜? 내가 알고 있는 범위가 이 정도면은 거기에서 퀄리티를 높이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솔직히 둘 다 너무 모르겠어요. 저는 한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무조건 반실사로 하세요. 자, 이게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캐주얼 스타일은 데포르메거든요. 실제 이미지에서 이쁜 부분만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형태를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이제 그림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반실사로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 내지 한 7, 8개월이면은 이제 기초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떼거든요. 그러면 그거 떼고 나서 그때 캐주얼로 배우셔도 금방 적응해요. 이제 그런 학생분 있으시거든요. 왜?
어차피 우리는 그림을 배우면은 제일 중요한 건 대생력이거든. 대생력이란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게 구현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캐주얼로 시작하시면은 이 구현 능력이 낮아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큰 오해예요. 내가 반실사로 시작하든지 캐주얼을 시작하셔도 요즘에는 채색 스타일 자체가 약간 반실사 느낌으로 이제 좀 채색을 하는 추세니까 구현 능력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준비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일단은 반실사로 시작하셔가지고 구현 능력을 최대한 길러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셔도 저는 금방 적응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이 좀 어느 정도 정해졌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원할 때 항상 그 게임잡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유명한 회사 빼고는 다른 회사에서 뭘 개발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스튜디오 비사이드 이렇게 들어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기업 정보각이라든지 게임 대표명 이런 거 적혀 있어요. 여기 얘네들 홈페이지 이런 거 적어놨죠. 그러면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캐주얼 게임이네요. 그죠? 세계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캐릭터 느낌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런 느낌의 캐릭터로 이제 게임을 만드는 곳이구나. 이게 딱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맞을 것 같다 하면 이제 그 지원을 하시면 되고, 각 게임 회사 스타일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원을 해보세요. 아셨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다크 판타지는 약간 실사, 반실사 요쪽으로 묶이잖아요. 여기로 묶여요. 그러면 여기는 경력자를 뽑아요. 우리나라 정서는 어두운 걸 진짜 싫어합니다. 현실이 어두워서 그래.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상 이쁘고 맑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그 해피한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퍼즐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팝류, 심즈 이런 류의 이제 게임이 은근히 잘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 게임이 잘 될까?